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30여 년 동안 수많은 중년과 어르신들을 진료해 온 정 박사입니다. 요즘 진료실에서는 이런 말씀이 많이 듣고 있어요. 운동은 무릎 때문에 아파서 못해요. 다칠까봐 겁도 나고 힘들고. 근데 근육은 줄어드는 것 같고 기운도 없어 걱정이에요.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 제가 운동하기 힘든 분들도 근육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오늘부터 꾸준히 실천하시면 근육을 지키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서 모두 함께 오래도록 건강을 지켜나가면 좋겠네요. 60대 이후에는 근육이 매년 1%씩 줄어드는데 이게 일상이 불안정해지는 시작일 수 있습니다. 근육이 줄면 넘어지기가 쉽고 만성질환이 악화되며 삶의 질도 떨어지게 돼요. 하지만 희망적인 사실도 있습니다. 꼭 땀 흘리는 헬스장을 가지 않아도 매일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습관으로 충분히 근육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최신 연구 자료들과 제 환자분들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진짜 효과 있는 운동 없이 근육 지키는 5가지 습관을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들으시면 분명 이 정도는 나도 할 수 있다는 마음이 들 거예요. 첫 번째로 단백질은 그 무엇보다도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처음 챙겨야 할 습관은 바로 충분한 단백질 섭취예요. 근육을 만드는 벽돌이 바로 단백질이에요. 특히 65세 이상 시니어에게는 몸무게 1kg당 1.21 오지를 권고합니다. 예를 들어 체중 60kg이면 하루 7,090지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실제 영양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남성은 평균 필요량을 채우는 반면 특히 여성의 경우 65세 이상부터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눈에 띄게 많았습니다. 하루 단백질 식단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아침은 삶은 달걀 2개, 두유 1컵, 요거트 1개로 총 29지의 단백질을 섭취하고 점심은 생선 반, 토막에 두부 반 모로 총 30지를 섭취, 저녁은 닭가슴살 100지과 콩 반찬으로 총 30지를 섭취. 이렇게 하면 하루 89지로 충분히 목표량을 채울 수 있어요. 실제 환자 사례를 말씀드리면 70대 여성 환자분이 아침을 바꿔 김치로만 대충 때우시다가 상당한 근육량 감소가 진행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식단에 계란과 요거트를 추가하도록 권하고 경과를 지켜보았는데 3개월 뒤에는 근육량이 잘 유지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계란 노른자는 콜레스테롤 때문에 안 좋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하지만 요즘 연구에선 하루 12개의 계란은 콜레스테롤을 크게 올리지 않고 오히려 단백질과 비타민 공급에 매우 유익하다고 밝혀졌습니다. 채식 중심으로 드시는 분들은 단백질을 어떻게 채우죠? 라고 궁금해 하시는데요. 두부, 콩류 같은 식물성 단백질도 좋지만 필수 아미노산이 부족할 수 있어서 가능하면 가급적이면 동물성과 섞어서 드시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또 단백질은 한 번에 많이 먹기보다는 3끼에 나누어서 드시는 것이 흡수율도 좋고 근육 합성에도 효과적입니다. 정 드시기가 힘들다면 요즘에는 단백질 보충제도 시중에 많이 나와 있으니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보충제로 챙겨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2번째 습관은 충분한 수면입니다. 수면은 근육 회복의 시간입니다. 아이가 아닌 성인에게도 밤에 자는 동안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고 손상된 근육이 재생돼요. 그런데 많이 자면 몸이 더 피곤하지 않을까요? 라고 오해하는 분들도 많은데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루 7시간 수면은 권장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좋은 수면을 위한 6가지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오후 3시 이후 카페인을 줄이세요. 커피나 녹차의 카페인이 밤늦게까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둘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과 TV를 멀리하세요.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셋째, 잠들기 전에 10분 정도 따뜻한 족욕이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넷째, 일정한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다섯째, 낮잠은 20분 이내로 제한하세요. 여섯째, 조명을 어둡게 낮추거나 잔잔한 음악을 들으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세요.
실제 환자 사례입니다. 어떤 70대 남성분은 밤마다 자주 깨셨는데 스마트폰을 침대 밖에 두고 잠자기 전 따뜻한 차를 마시는 습관을 들이자 단 2주 만에 깊은 수면을 경험하셨습니다. 영국 BMJ 연구에 따르면 근력 운동이 수면 질 향상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밝혀졌어요. 특히 새로운 동작을 배우면 뇌가 수면 중에도 재정리하면서 숙면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늦게 자도 7시간이면 괜찮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수면의 질이에요. 밤 11시 이전에 주무시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밤 11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성장 호르몬이 가장 많이 분비되거든요. 이 시간에는 꼭 잠들어 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습관은 일상 속 작은 움직임입니다. 운동은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지만 매일 조금씩 움직이는 습관을 갖고 있다면 근육 유지에는 충분합니다. 일상에서 할 수 있는 10가지 간단한 운동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TV 광고 시간에 자리에서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세요. 둘째, 설거지하면서 발 뒤꿈치를 들어 종아리 운동을 해보세요. 셋째, 화장실 갈 때 일부러 돌아가는 길로 가세요. 넷째,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나기를 하루에 10회 정도만 해보세요. 다섯째, 장 볼 때는 카트 대신 장바구니를 들어보세요. 여섯째, 전화할 때는 서서 걸으며 통화하세요. 일곱째, 신문이나 책을 보면서 다리 들기 운동을 해보세요. 여덟째, 양치질할 때 간단한 스쿼트 2회만 해보세요. 아홉째, 가능하면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으로 한 층만 올라가세요. 열째, 아침 햇살을 받으며 팔 돌리기 운동을 해보세요. 이런 작은 움직임들이 모이면 하루 종일 근육에 꽤 많은 자극을 줄 수 있어요. 실제 환자 사례입니다. 72세 남성 환자분이 무릎이 아파서 운동은 못 하셨는데 저의 조언으로 앉았다 일어서기만 꾸준히 하셨어요. 그러니 놀랍게도 6개월 뒤 검사에서 근육량이 잘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걷기만 해도 되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걷기는 분명 좋지만 상체 근육은 자극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스쿼트나 물건 들기 같은 근력 자극도 꼭 병행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꾸준함이에요. 하루에 많이 하는 것보다는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빠르게 줄어들지만 조금이라도 자극을 주면 유지가 가능해요. 특히 아침에 햇볕을 받으며 하는 가벼운 운동은 비타민 D 합성에도 도움이 되고 하루의 활력을 얻는 데도 좋습니다. 네 번째 습관은 술과 담배 줄이기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해요. 술과 담배는 근육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줍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부분이에요. 담배부터 말씀드리면 흡연은 혈액순환을 방해해서 근육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소 공급을 막습니다. 또한 염증을 증가시켜 근육 회복을 늦추고 단백질 합성도 방해해요. 술의 경우는 어떨까요? 알코올은 직접적으로 단백질 합성을 방해하고 근육 분해를 촉진합니다. 특히 과음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려서 근육 회복에도 악영향을 줘요. 실제 제가 진료한 환자의 사례를 보면 65세 남성분이 매일 소주를 드셨는데 다른 생활 습관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근육량 감소가 계속 진행됐어요. 술을 줄이기 시작하자 한 달 만에 기력이 돌아오고 3개월 뒤에는 근육량 감소 속도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소주 한 잔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개인차가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알코올 분해 능력이 떨어져서 적은 양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가능하면 줄이거나 자제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담배의 경우 지금 끊으면 오히려 스트레스 받아서 더 안 좋지 않을까?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금연 후 2주 정도만 지나도 혈액순환이 개선되기 시작하고 한 달 후에는 확실한 신체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피우다가 끊으면 더 늙는다는 말은 전혀 근거가 없어요. 금연은 폐 기능과 혈류 개선에 도움이 되고 결과적으로 근육 유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술과 담배를 완전히 끊는 것이 어렵다면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작은 변화도 근육 건강에는 큰 도움이 됩니다.
5번째로 마지막 습관은 스트레스 관리와 올바른 호흡입니다.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시키는데 이게 근육 분해를 촉진합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근육 건강에 숨은 적이에요. 간단한 호흡 명상법을 알려드릴게요. 편하게 앉아서 눈을 감고 4초 동안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쉬세요. 그 다음 6초 동안 천천히 입으로 내쉬세요. 이걸 하루 5분만 꾸준히 매일매일 해보세요. 이 호흡법은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해서 몸을 이완시키고 코르티솔 수치를 낮춰줍니다. 결과적으로 근육 분해를 막고 회복을 도와줘요. 실제 환자 사례입니다. 68세 여성분이 가족 간병으로 스트레스가 많으셨는데 호흡 명상을 시작한 후 불면이 개선되고 만성적인 근육통도 줄어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추가 팁을 드리면 아침 햇볕을 받으며 호흡 운동을 하거나 잔잔한 명상 음악과 함께하면 생체 리듬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아침 햇볕은 세로토닌 분비를 도와 하루 종일 기분을 좋게 만들어줘요. 잠이 안 올 때도 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당연히 좋습니다. 호흡 운동만으로도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 스트레스 해소, 혈압 안정, 기분 개선에 효과가 있어요.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겠지만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깊고 규칙적인 호흡은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스트레스 관리법이에요. 평소 화가 나거나 답답할 때도 이 호흡법을 활용해 보세요. 몇 분만 해도 마음이 차분해지고 몸의 긴장도 풀어집니다. 자, 오늘 알려드린 핵심을 요약해보면 이 5가지 생활 습관입니다. 첫째, 단백질 충분히 섭취하기. 둘째, 충분한 숙면으로 회복하기. 셋째, 생활 속 작은 움직임 쌓기. 넷째, 술과 담배는 줄이기. 다섯째, 스트레스는 호흡으로 관리하기. 운동이 어렵다고 근육을 완전히 포기해버리지는 마세요. 이 5가지 습관만 꾸준히 실천해도 충분히 근육량을 유지하고 건강한 일상을 지킬 수 있습니다. 특히 단백질 충분한 섭취는 여성의 낙상 위험 감소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수면과 적절한 운동의 결합은 수면의 질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수면의 질은 치매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죠. 여러분의 건강은 언제든 회복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이 중에서 한 가지 습관이라도 오늘 당장 시작해 보세요. 저는 항상 여러분 곁에서 유용한 건강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과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모든 시청자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